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여름에 아는 동생의 소개로 미대를 다니고 있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미대생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던 저는 너무 좋아서 한껏 꾸미고 나갔는데 첫인상부터 예술가의 느낌이 잔뜩 풍겨 나왔습니다. 25살 산뜻한 외모의 그녀는 옷도 참 센스있고 귀엽게 잘 입더라고요. 하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 생각보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만난 지 10분 만에 서로 말을 트기로 하고 반말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보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묻길래 2년 전에 헤어진 게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그럼 2년 동안 굶고 살았어? 어머나 세상에. 마치 본인은 남자 경험도 많고 아주 개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이도 25살 정도 됐으니 남자 경험이 많을 수도 있지 생각은 했지만 저는 나이도 나이였고 이제는 결혼까지 생각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너무 개방적인 여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물론 너무 예쁘고 외모는 제 스타일이었지만 결혼 상대로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이후로 연락을 그냥 뜨문뜨문했고 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대지 않고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를 발견하곤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는 바람에 사게 되었어요. 그녀와 잘 해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녀와 똑 닮은 귀여운 마스코트가 그려진 열쇠고리였는데 뭔가에 홀린 듯이 그냥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깊었나 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선물 줄 게 있다고 연락하고 약속을 잡았죠. 금요일 저녁에 홍대에서 만났는데 패션 센스가 좋은 건 알았지만 그날의 복장은 거의 헐벗은 수준이더라고요. 아무리 여름이고 더운 날이라지만 손바닥만한 핫팬츠에 탱크탑인지 튜브탑인지 거의 속옷 같은 옷을 위에 입고 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금요일이라 바로 퇴근하고 정장을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 멀리서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는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제 팔짱을 끼고 깡총깡총 걷고 있었고 일단 어디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줬어요. 출장 갔다가 너랑 똑 닮았길래 생각나서 사봤어. 별거 아닌 열쇠고리였는데 정말 입이 활짝 벌어져서 좋다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주니 왠지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갑자기 제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뭔가 보답을 바라고 한 선물도 아니었고 그녀와 진지한 만남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무작정 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녀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근처에 파스타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고 그 식당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저와 그녀를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재밌는 구경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손바닥만한 옷을 입고 있는 약간은 나사 풀린 듯한 여자의 조합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식사를 대충 마치고 나왔더니 그녀가 대뜸 제게 이제 어디 갈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열쇠고리만 전해주고 집에 가려고 한 제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멀뚱멀뚱 그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금요일 밤인데 이대로 집으로 가려고 했어? 하더니 남자가 매너가 없다느니 이런 것도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줘야 한다느니 궁시렁거리면서 제 손을 이끌고 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룸 형식으로 칸칸이 나눠져 있는 술집이었는데 그곳에서 한참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저보고 소개팅 끝나고 바로 만나자고 안 했냐고 묻길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바빴다고 했더니 다신 그러지 말라네요. 나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야. 나는 오빠 마음에 들었는데 다시 만나자고 얘기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다고.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보니 처음에 봤던 파격적인 모습과는 달리 귀엽기도 하고 안 그래도 예쁜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각자 소주 한 병 정도씩 마시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저물어서 어두웠는데 아직도 밖은 덥더라고요.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다가 높은 구두를 신고 나온 그녀가 발이 아프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취해서 저도 약간 대담해져 있었고 그녀에게 어필하고 등을 내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엎였는데 정말 너무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짧은 옷을 입고 있어서 맨살의 감촉이 그대로 다 느껴졌는데 날은 덥고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등으로 전해지는 바람에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돌아보니 그녀도 머리에 송글송글 땀이 나 있더라고요. 그녀가 시원한 자기 자취방에 가서 맥주라도 마시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하고 그녀를 뒤에 업고 길 안내를 받아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역시 남자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꾸며놨더라고요. 처음 와본 여자 집에서 바닥에 둘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니 뭔가 기분도 묘하고 싱숭생숭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썸 타는 관계인데 집까지 들어왔으니 솔직히 마음속으로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도 되는 건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별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서로 말이 없어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키스할 타이밍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대는 순간 갑자기 제 입술을 손으로 막으면서 근데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남자가 말해야 할 정답은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 일은 어떻게 되던지 일단 오늘부터 사귀는 사이로 하고 그녀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어요. 뭔가 앞뒤가 바뀐 듯한 기분이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그녀도 저를 원하고 있었어요. 한참 키스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정말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 처음이야. 그렇게 입도 걸걸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그녀가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농담하지 말라고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야. 나 처음이라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구나 싶었고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겉으로만 강한 척을 하지 속은 완전 순진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날은 사귄 지 첫날이라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않고 꼭 안아주었어요. 안 그래도 제 이상형이었고
오직 남자 경험이 많아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 건데 의외로 순진하고 경험이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하루 키스하고 마는 사이가 아니라 진지하게 그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나면서 내년엔 결혼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는 경험이 없던 그녀는 이제 경험이 아주 많은 베테랑이 되었고 매일매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만약 제가 여자친구의 겉모습만 보고 실망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같은 행복을 느낄 수는 없었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대학 때 만나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3살 차이 나는 여자친구는 작년에 졸업해서 저와 같은 계열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여자친구도 취업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관계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여자친구랑 친한 후배예요. 제 여자친구는 굉장히 아담하면서도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 그런 청순 미인형입니다. 그에 반면 여자친구 후배는 키도 큰 편이고 섹시한 글래머러스한 타입이에요. 제 스타일은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후배가 이쁘고 섹시한 글래머지만 크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3명은 자주 만나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잠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자친구랑 그 후배는 친자매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저한테도 형부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싹싹하니 성격이 좋아 여자친구가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에게 축하할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함께 축하해주고 슬퍼해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술을 좋아하던 우리 3명은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녁마다 만나 술을 마시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말 똑같았어요. 저랑 여자친구는 퇴근하고 후배는 졸작 준비 중에 나와 술을 마셨습니다. 승연아, 너도 졸작 끝나면 남자친구 만들어. 우리 더블 데이트 하자. 너무 재밌겠다. 나도 형부 같은 남자 있으면 바로 사귀지. 요즘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 언니는 진짜 좋겠다. 형부랑 되게 잘 만난 것 같아. 오빠가 승연이 남자 소개 좀 시켜줘봐. 맨날 우리 사이에 껴서 노는 것도 지겨울 텐데 같이 더블 데이트하면 얼마나 좋아. 알겠어. 내가 한번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볼게. 아, 됐어. 남자는 무슨 남자야. 나 졸작 준비하느라 바빠. 바쁜 애가 그렇게 맨날 우리랑 술 마시냐? 졸작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럼 끝나고 소개 받아봐. 아, 알겠어. 마셔. 그렇게 음식 나오기 전에 우리는 맥주를 한 잔 시원하게 마셨고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회사 선배인데 우리 팀이 준비하는 프로젝트 얘기할 겸 나오래. 괜히 술 마시고 싶어서 핑계대는 거지. 아니, 퇴근할 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지금 나오라고 난리야, 진짜? 이러는 거 보면 사람들이 왜 다들 피하는지 알겠다니까. 퇴근도 했는데 출근해서 얘기하자고 그래. 아, 거래처 나갔다가 이제 퇴근했는지 나오라네. 거래처 갔다가 뭐가 또 기분이 상했나 봐. 어떡해 그럼?
언니 가봐야 되는 거야? 음식 나오지도 않았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러게. 미안해. 오늘은 둘이 맛있게 먹어. 내가 연락할게. 오빠, 나 가봐야 되니까 승현이 잘 챙겨주고 연락할게. 알겠어.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연락해. 여자친구는 급하게 갔고 저랑 후배 둘이서 남았습니다. 자주 만나기는 했지만 또 둘만 있는 건 처음이라 살짝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아, 나도 사회생활 시작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걱정되네. 다 그렇진 않지. 상사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음식이 나왔고 맛있는 안주가 있으니 술도 술술 들어갔습니다. 오빠, 근데 그거 알아? 뭘? 평소에 항상 저를 형부라고 부르던 후배였는데 여자친구가 없으니 오빠라고 부르며 얘기를 하길래 살짝 당황했어요. 언니 친구들이 그랬다더라. 나 조심하라고. 어쨌든 다 큰 성인 남녀가 같이 붙어서 술 먹고 노는 거 위험하다고. 에이, 우리는 다르지. 민정이 친구들이 괜한 걱정을 했네. 괜한 걱정인가? 근데 남녀 사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해도 우리는 다르지. 엄청 확신하네. 그래, 우리는 다를 거야. 그치? 괜한 소리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자꾸 의식하고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만 마실까? 왜? 소주도 시키자, 오빠. 많이 나약해졌네. 이 정도에 벌써 취한 건 아니지? 그럼 이 정도로 안 취하지. 마시자, 마셔. 후배의 말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괜히 신경 쓰지 말고 평소처럼 대하고 술이나 마시자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후배는 평소랑 다르게 뭔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은근슬쩍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에 술도 취했겠다. 저도 모르게 이성의 감정이 슬그머니 올라오더라고요. 평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보니까 확실히 예쁘기도 하고 몸매가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자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술 너무 마셨다. 이제 집에 가자. 아, 왜? 나 더 마실 수 있는데. 너도 많이 취했어. 다음에 민정이랑 또 같이 먹으면 되지. 같이 먹기 싫은데. 다음에 또 우리 둘이 먹으면 안 돼? 왜 그래? 우리 셋이 같이 잘 다녔잖아. 민정이랑 보자. 아, 진짜 짜증나. 그러면서 그녀는 자리를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뒤따라 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승연아, 이쪽으로 가야지.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왜 그래? 데려다 줄게. 얼른 가자. 오빠는 나 한 번도 여자로 본 적이 없어? 나 민정이 많이 사랑해. 지금 이러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어. 나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걸 어떡해.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끌어당겨 입을 맞췄습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제 몸은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곳으로 가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다른 매력에 정신이 쏙 나가더라고요. 그녀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차마 저는 사랑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 잠든 그녀를 두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먼저 가버릴 수가 있냐고요. 저는 정말 어제는 우리 둘 다 많이 취해서 일어난 실수였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정말 진심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그 이후로 졸작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랑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아마도 여자친구 대학 후배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지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듯 했어요. 여자친구는 요즘 후배 만나기가 힘들다면서 서운해했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와 계속 만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들어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결혼을 생각했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첫째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아이들 케어를 하느라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바쁘고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맨날 애들 보내놓고 애엄마들 모여서 카페 가서 브런치 먹고 수다 떠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요즘 살도 좀 찐 것 같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생각에 알아보다가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는 걸 보고 들어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더라고요. 다행히 오전 타임으로 해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처음으로 갔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오랜만이라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긴장도 됐어요. 운동복도 구매하고 배드민턴도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오전 시간인데도 사람이 은근 있었어요. 저까지 남자 5명, 여자 6명 정도 되더라고요. 뭔가 주장이라고 해야 되나? 무튼 한 남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간단하게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아까 사람들 모아서 소개시켜준 남자가 저를 옆에 세워서 알려주더라고요.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게 말도 계속 걸어주고 자세도 하나하나 봐주고 고마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플레이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계속 치다 보면 금방 늘을 거라면서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서로 밀착해서 스킨십하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어머, 저기는 부부이신가 봐요. 너무 좋네요, 부부끼리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만난 회원님들이세요. 그래요? 저는 너무 친해 보이시길래 부부인 줄 알았어요. 실수할 뻔했네요. 그냥 여기서 각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거죠. 서로의 세컨이랄까? 다들 색다른 걸 원하고 그러잖아요.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 만나서 한두 말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오후 타임에는 사람도 더 많아서 재미있고 술 먹으러도 자주 가서 볼거리도 더 많이 생기거든요. 관심 있으면 오후에도 한번 나오세요. 아, 그렇군요. 저는 애들이 있어서 오후에는 시간 내기가 좀 힘들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오후 타임도 나와봐야겠네요. 현주 씨도 꼭 나오세요. 오후 타임 재미있어요. 첫날 배드민턴 동호회를 마치고 다들 점심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불륜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산악회나 이런 모임에서 그러는 줄 알았지 배드민턴 모임에서 불륜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세컨을 만드는 모임이라니 충격이었다가도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하고는 주말 부부라 저도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그마저도 바쁘면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오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왠지 배드민턴 동호회 나가는 게 재미있어질 것 같아 기대가 됐습니다. 주로 월, 수, 금 동호회 활동을 했어요. 이번에 갔을 때는 회원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닭볶음탕을 먹으러 갔는데 대낮부터 술을 마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술 드셔도 돼요? 술 먹고 즐기는데 밤낮이 따로 있나요? 일찍 먹고 술 깨야 집안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들 정말 커플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기 하면서 음식도 입에 넣어주고 괜히 어깨에 기대면서 스킨십도 하고 팔뚝도 주물럭거리고 나 불륜이요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맨날 떠들던 동네 엄마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니 재미있었습니다. 현주씨,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모임 회식 있는데 시간 되면 나와요. 회원님 중에 식당 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서 날 잡고 회식하거든요. 게임도 하고 재밌으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요? 애들 맡기고 갈 수 있으면 갈게요. 다시 술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 봐요. 한 커플이 한참 먹다가 먼저 자리를 뜨더라고요. 오늘도 가네, 오늘도 가. 두 분은 같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모텔이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신나게 즐기고 다시 가정으로 컴백하는 거죠. 와, 정말 대낮부터 대단들 하시네요. 그래도 저분들은 배드민턴 열심히 치시잖아요. 저희 모임 규칙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 도장은 찍어야 되거든요. 정말 출석만 하고 바로 짝지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원래 배드민턴 동호회가 다 이런 건가요? 정말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가 더 많죠. 여기는 운동 목적 반, 다른 목적 반, 반반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다리던 수요일이 되었고 동생은 조카랑 같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는 맛있는 거 시켜 먹으라고 카드를 주고 나왔습니다. 회식 장소로 가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주씨,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오셨네요? 네, 다행히 동생이 와서 애들 봐줘서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요. 이렇게 하는 회식은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인사해요. 여기는 오후 회원님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준호 씨가 주변에 앉은 사람들한테 인사를 시켜줘서 서로 인사하고 고기랑 술을 마셨어요. 한참 고기 먹고 술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1등 상품은 모텔 이용권 5장입니다. 참여하실 커플들은 나와주세요. 현주씨, 우리 해볼래요? 네? 저 게임 같은 거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재미로 하는 거죠 뭐. 자, 5커플 나오셨네요. 오늘 게임은 앞에 있는 신문지 보이시죠? 신문지 안에 두 분 발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신문지는 반으로 한 번씩 접어주시면 되고요. 면적이 작아질수록 남자 회원님들이 여자 회원님들을 들어 올리거나 해서 발이 안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팀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저 무거운데. 괜찮아요. 걱정 마요. 자, 다들 올라가 주세요. 회원들의 환호소리와 함께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진행자의 말에 따라 점점 밀착되었어요. 외간 남자랑 이렇게 가까이 밀착해서 있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 심장 떨리는 소리가 준호 씨한테까지 들릴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 마지막 2커플 남았네요.
이제 신문은 남자분들 발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마지막 단계 갑니다. 준호씨 힘들죠? 그만할까봐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걱정하지 마요. 자, 우승자가 나왔네요. 이번 커플 우승입니다. 자, 선물 받으시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우승 상품으로 오늘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준호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얼마 만에 술을 이렇게 먹어보는지 취하더라고요. 현주씨, 우리 오늘 받은 상품 쓰러 갈래요? 좋아요. 취해서인지 무슨 생각으로 좋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운 일탈이 즐거웠고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이 남자한테 끌렸습니다. 맨날 혼자서 애들 챙기기 바빴는데 이 남자는 저를 정말 다정하게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이 순간에는 누구 아내,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 남자랑 연애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용권을 사용하러 모텔로 향했어요. 막상 모텔에 들어서니 너무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키스를 하기 위해 다가왔고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피했어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현주 씨,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만 생각해요. 지금 나랑 키스하고 싶지 않아요? 현주 씨 눈빛은 나랑 하고 싶다는데. 그러면서 다시 저에게 입을 맞춰오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저는 그의 입술을 원했고 그와 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의 키스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입을 맞춰오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제 오냐고요. 저는 지금 들어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다시 한번 입맞춤을 한 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술도 잘 안 먹는 제가 술을 먹고 들어오니 무슨 힘든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모임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잘 맞아서 술 한잔 했다고 얘기를 했고 씻고 잠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상품으로 받은 모텔 이용권을 다 사용했어요. 하나하나 사용할수록 우리 사이는 더 가깝고 진해졌습니다. 동네 엄마들도 요즘 제가 변한 게 느껴졌는지 어디 좋은 데 다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하는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만날수록 괜히 이 좁은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걱정은 뒷전으로 생각할 만큼 지금 이 상황이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은데 당분간만이라도 이대로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